이번에는 조금 가벼운 주제이긴 하지만 꼭 가볍지는 않죠. 단식 투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희화화하는 단식 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제가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단식 투정을 하는데 언제 썼나를 찾아보니까 15년 전에 썼습니다. 신의 21이라는 영화 잡지에다가 가볍게 썼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최병렬 대표가 단식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은 뭐냐면 단식 투쟁이라는 거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 기자들 쫙 모아놓고 단식 투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비꼬아서 단식 투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식 투정이란 말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썼던 칼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이제 좀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최병렬 대표가 이렇게 비장하게 이제 단식 투쟁을 하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엄청난 그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기자들이 쫙 와 있죠. 기자들 쫙 와 있는데 이렇게 기자들 와 있는 것 같고 와서 이런 데서 이제 단식을 투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병렬 대표만 한 게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촛불을 들기 직전이에요. 타블렛 PC 나오기 직전 2016년 9월 말인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또 단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뭐였냐면 국회의장 사퇴하라고. 그래서 여태까지 단식한 사람들의 요구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좀 가볍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식 기간에 벌어진 일들을 또 아이엠 피터라는 파워블로거가 계시죠. 그분이 이렇게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순실 뉴스 보도가 사라지고 이정현 단식이 도배를 했다. 그러다가 이제 타블렛 PC 나오는 바람에 완전히 물건 나갔지만요. 그리고 백남기 어르신 그 당시 이제 돌아가신 직후에 이 부검 문제 갖고 시끄러웠고 이런 것들을 다 덮으려고 단식을 했던 거죠.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은 밥맛이 떨어지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아마 애들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애들이 나 밥 안 먹어 하고 숟가락 놓는 일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어른들이 잘 안 넘어가죠. 아이들은 왜 숟가락 놓냐면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소중하니까 하고 나 밥은 먹어 하고 이제 애가 나서면은 부모님들이 어이구 그래 하고 이제 보고 있다가 단식 투쟁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애가 좋아하는 불고기나 피자 같은 거 냄새 살살 피우면은 애들이 다시 언제 밥 안 먹겠다고 했냐는 듯이 밥 먹고 그러는데 이 정치인들 사실 단식 투쟁을 하고 단식 투쟁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중단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울 겁니다.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며칠 가다가 픽 쓰러지는 척 해요. 쓰러지는 척 해서 이제 가는데 말이죠. 여기서도 이제 쓰러졌다고 해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이제 갔죠. 근데 아마 우리 기억에 남는 단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는데 최근에 세월호 때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2014년 여름에 유가족들이 단식에 돌입을 했죠. 그때 제일 오래 단식을 하신 분이 유민 아빠. 유민 아빠가 오랫동안 단식을 하셨는데 이때 40일 단식을 하셨죠. 40일 단식을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동조 단식할 때 사실 단식장을 침탈할지 모른다.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갖고 단식장 침탈 우려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근처에 가서
그러니까 동조 농성을 했는데 저도 그때 한 그 옆에 텐트에서 한 닷새쯤 그 단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유민 아빠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주 의연하게 당당하게 있었고 저는 그때 교황님 오실 때까지 그 농성장을 지키는 게 임무였어요. 교수들. 그래서 교수들 한 7, 8명이 같이 단식을 하다가 그 교황 오셔서 뵙고 저희는 철수를 했습니다만 유민 아빠는 계속 단식을 하셨죠. 그래서 40일까지 해서 단식을 했더니 참 이거 기막힌 사진이죠. 여기 화면 바뀌는 게 조금 늦네요. 여기 옷에 보면은 단식을 하면은 40일 단식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바지가 저렇게 뭐 이게 주먹이 몇 개가 들어갈 정도로 그 헐렁해지고 갈비뼈는 다 드러나고 그런데도 꼿꼿하게 단식을 계속 하셨습니다. 단식을 계속 하시다가 40일 되던 때 실려가셨는데 그 병원에서 딸이 그 둘째 딸이죠. 그 유민이 그를 잃고 둘째 딸이 가서 이제 이렇게 안겨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부녀 관계 이런 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큰 딸이 이렇게 아빠 옆에 착 달라붙어서 그 하는 경우 참 드물 텐데 아주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뭐 유민 아빠가 애들을 팽개쳤다느니 뭐 했다느니 아주 별의별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었죠. 뭐 그 유민 아빠 단식할 때 저는 단식을 이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당시에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텐트에 이제 바로 건너편 쪽에서 단식을 시작하셨고 그 유민 아빠가 병원에 실려왔지만 그 상당히 오랫동안 한 10여일 그 단식을 계속 하셨죠. 그래서 단식을 하셨는데 원래 그 문재인 의원은 단식 안 하는 게 좋다. 단식하지 말자. 이제 그런 주의자셨지만 뭐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워낙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까 이제 단식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언론에서 와글와글 했어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율 스님, 우리 역사에서 제일 오랫동안 100여일 단식을 하셨던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단식을 했더니 지옥과의 물난리가 나는데 이러고 앉아있다. 갈등을 조장한다. 딱한 문재인, 이렇게 아주 문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위안하게 단식을 계속하셨고, 유민 아빠도 찾아보고요. 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비교적 최근이죠. 그러다가 며칠 못하고 이제 실려갔는데. 아마 우리 역사에서 제일 오래 단식을 한 분은 지율 스님이죠. 지율 스님이 100일을 넘게 단식을 했는데 그건 참 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이제 수행을 오래 하셨다 하셔도 그렇게 듣고 이제 정말 돌아가실 지경이 되니까 그건 노무현 정권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되니까 그때 이 농자 알아보시겠죠. 사진 조금 늦게 전환이 되는데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민정수석이 찾아와서 단식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랬던 사람이 단식을 한다고 보수 언론에서 이제 물어뜯었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만류를 하셨었고 또 단식을 했었던 사람 중에 제 친구도 단식을 세게 했어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가 임시정부 청사를 중경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내분이고 여기가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자동 선생님 그리고 그 따님인 김선현 지금 오토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대표님입니다. 제 친구이기도 한데 바로 아마 여러분들 장강일기라는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 에 관한 책이 있죠. 우리 여류 독립운동가 정정화 여사. 요 품에 안겨 있는 짱구 애기가 바로 김자동 선생. 지금 올해 이제 3시 되셨죠. 27년생이시니까 93시 되셨는데 우리 이제 이 김선현 대표가 지금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젊었을 때
노조위원장이었어요. 노조위원장을 하는데 그때는 호주계 은행이었는데 그 은행이 이제 한국에서 철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호주에 가서 이제 그 반대 농성을 시작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단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대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단식을 시작했는데 소금을 먹어야 한다는 걸 몰랐답니다. 소금 안 먹고 물만 먹고 단식을 하면 진짜 못 버티거든요. 소금 먹어줘야 염분이 안 빠져나와서 버티는데 물만 먹고 단식을 하니까 뭐 혈압이 일주일 만에 혈압이 50으로 떨어지고 이제 하루 더 있으면 죽는다, 뭐 산다 이제 그런 지경이었대요. 그때 뭐 한국에서 다 그 난리가 났고 말렸는데 이 정정화 여사 그 당시에 할머니죠. 할머니가 손녀딸을 참 이뻐했는데 할머니는 전화를 하셔서 단식 중단하라는 말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할머니죠. 그러면서 아가 네가 네 의지로 그만두는 거면 그만두지만 남들 얘기 듣고 하면은 그건 나한테 평생의 한으로 납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아주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단식하고 7일째 되던 날인가 이제 호주은행에서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갖고 타격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었던 이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유명한 단식이 있죠. 누군지 요 사진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시죠. 나중에 삼락합당을 해서 보수 쪽으로 이제 군사독재하고 손을 잡아서 비판을 받지만 70년대 80년대 훌륭한 야당 투사였던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이제 그 당시에는 전 총재죠. 신민당 전 총재는 가택연금을 시켜놨습니다. 가택연금을 시켜놓고서 이제 외부 접촉도 안 되고 그런 상태니까 단식을 시작했죠. 단식을 시작해서 여기 이제 상도동 계의원들 중진들이 이제 쭉 병실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분이 단식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언론은 뭐라고 보도가 됐냐면 정치 현안이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청와대 그러니까 그 당시 안기부장이죠. 국무총리, 안기부장, 민정당 대표, 또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정권 실세들이 모여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도대체 정치 현안 저게 뭐냐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온 게 이거예요. 어느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 그러니까 김영삼이 단식하고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보도하기 전에 그래서 국무총리하고 여당 대표하고 안기부장,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여당의 최고위층이 모여서 제야 인사의 식사 문제를 논의했다. 이제 이러다가 김영삼이 단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때 23일인가 꽤 오래 했죠. 정치인 단식 중에서는 아마 제일 오래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김영삼 총재가 나중에 천열 한나라당 단식할 게 아니다. 빨리